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 어제 뭘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 그 느낌 아시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살짝 움찔하게 되는 그 느낌.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잠깐 멈추게 되는 그 순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던 분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게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무릎이 뻐근한 아침이 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죠. 어느 날부터인가 슬그머니 시작됐을 거예요. 처음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 다음엔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또 그 다음엔 오래 서 있었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이유를 하나씩 붙이다 보니 어느새 뻐근한 아침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한쪽 무릎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양쪽이 다 그렇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별로 안 느껴지다가 또 어떤 날은 유독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밤새 쉬었는데 오히려 아침에 더 뻑뻑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지는데 처음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든 게 뭔가 거꾸로인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아프고 쉬었는데 더 뻑뻑하고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매일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듣고 나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무릎이 뻐근하게 느껴질 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겁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느낌으로요. 우리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딱딱한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말하자면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기는 압력, 이런 것들을 연골이 중간에서 받아줘요. 우리가 무릎을 쓸 때마다 연골이 조용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골이 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심장이 피를 내보내면 그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각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연골은 그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직접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연골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바로 관절액이라는 것을 통해서예요. 관절 안쪽을 감싸고 있는 막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이게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관절액이 무릎 안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액이 연골 속으로 제대로 스며들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압력이에요. 무릎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또 풀리고 가해지고 또 풀리는 과정. 그게 반복돼야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스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를 물속에 그냥 놔두면 천천히 물을 흡수하지만 손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 훨씬 빠르게 물이 스펀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연골도 똑같아요. 움직임을 통해 압력이 반복될 때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더 잘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걷고 움직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릎에 영향을 공급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 밤새 자는 동안엔 어떨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무릎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뒤척이긴 해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처럼 무릎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아요. 압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니까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해요. 밤새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연골은 조금씩 건조해지는 거예요. 촉촉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관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 상태의 무릎이 갑자기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뻣뻣함과 뻐근함. 그게 바로 그 이유였어요. 자동차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면 처음에 엔진이 좀 거칠게 돌아가죠. 예열이 안 된 상태니까요. 오래된 차일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잠깐 공회전을 시켰잖아요. 엔진이 천천히 워밍업 할 수 있도록요.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멈춰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려니 처음엔 어색하고 뻑뻑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지는 느낌. 그게 바로 관절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걷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상을 시작하면서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고 풀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관절액이 연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움직이고 나면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밤새 마른 스펀지가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릎이 뻐근한 건 무릎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밤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무릎이 이제 슬슬 움직여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까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무릎이 아프면 더 많이 움직여야 하는 거야? 오히려 무리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픈데 움직이라고 하면 뭔가 직관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요. 쉬어야 낫는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릎은 좀 달라요.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 억지로 뛰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릎에 큰 충격이 가는 동작을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안 움직이면 연골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받쳐주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서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그러면 더 아프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릎을 지키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걷기가 무릎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걷는 동작 자체가 무릎에 적당한 자극을 주고 관절액이 잘 순환하도록 돕고 주변 근육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격렬하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에 한 번, 20분에서 30분 정도.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0분씩 두세 번으로 나눠도 돼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달라져요. 오늘 당장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잠깐 워밍업 시간을 주는 게 도움이 돼요. 눈을 뜨고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불 속에서 잠깐 발목을 돌려주거나 다리를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거예요. 딱 1분, 2분이면 충분해요. 그 짧은 시간이 밤새 잠들어 있던 무릎을 조금씩 깨워줘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면 처음 발을 딛는 순간이 조금은 덜 뻐근하게 느껴져요.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무릎이 느끼는 것도 달라져요. 무릎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체중이랑 근육이에요. 체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체중의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계단을 오를 때는 5배에서 6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 줄어들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평지에서만 해도 3kg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계단에서는 5kg, 6kg이 줄어드는 거고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장바구니에 3kg짜리 물건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그게 반복되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체중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젊을 때만큼 먹지 않아도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이야기해보면 저녁 식사 후에 뭔가 입이 심심할 때 습관적으로 먹던 야식이나 간식, 그걸 조금만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사탕 몇 개, 과자 한 봉지. 그게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무릎이 느끼는 부담도 달라져요. 이번엔 근육 이야기예요. 무릎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이 근육들이 무릎을 둘러싸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다리를 받쳐주는 기둥 같은 역할이에요. 이 기둥이 튼튼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분산되고 약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돼요. 그래서 무릎을 지키려면 무릎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되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고 10초, 20초 버티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을 받아요. TV 보면서 밥 먹고 나서 잠들기 전에 잠깐. 그렇게 짬짬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처음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5초만 해도 돼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한 달 후엔 30초도 버틸 수 있게 돼요. 근육은 거짓말을 안 해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침에 뻐근한 느낌과 진짜 조심해야 하는 무릎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 뻐근함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나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 10분, 20분이 좀 어색하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무릎이 워밍업 중인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움직이면 오히려 더 아픈 경우, 무릎이 붓거나 열이 느껴지는 경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 통증이 쉬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워밍업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긴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괜히 참고 버티다가 더 악화되는 것보다 일찍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내 몸의 신호를 읽는다는 건 무조건 겁먹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호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무릎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잠깐 이불 속에서 발목을 돌려주고 다리를 가볍게 구부렸다 펴주는 거예요. 그 12분이 무릎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TV를 오래 보실 때, 책을 읽으실 때, 한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이 굳어요. 30분에 한 번씩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가져오거나 잠깐 방 안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짧은 움직임이 무릎에는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거예요. 난간을 잡는 게 왠지 노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안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팔로 분산돼요. 무릎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간이 있으면 꼭 잡아주세요. 네 번째는 신발이에요.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 굽이 높은 신발, 너무 낡아서 바닥이 다른 신발. 이런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으로 고스란히 올라와요. 편안하고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비싼 영양제 하나 먹는 것보다 무릎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온기예요. 무릎이 차가우면 관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더 뻑뻑하게 느껴져요. 날씨가 쌀쌀한 날,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릎 보호대나 무릎 담요, 외출 시 긴 바지. 그런 작은 것들이 무릎을 지켜줘요. 아침 무릎이 뻐근한 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밤새 쉬느라 준비가 덜 된 무릎이 이제 슬슬 움직일 준비 좀 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뻐근함이 느껴질 때 겁먹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억지로 참거나 무릎을 감싸 안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오래 쓰려면 무릎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격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천천히, 꾸준히,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꽤 영리해요. 신호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너무 겁먹는 것도 둘 다 좋지 않아요. 딱 귀 기울여 듣고 작은 것 하나 바꿔주면 돼요. 아침마다 뻐근하게 느껴졌던 그 무릎이 사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아직 괜찮아. 그냥 조금만 천천히 깨워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고 올게요. 광고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요. 옆에 계신 분께도 전해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아침 무릎이 뻐근하게 느껴지셨다면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살살 걸어보세요. 처음 몇 발자국이 좀 어색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무릎이 깨어나는 순간이거든요. 무릎을 오래 쓰려면 무릎을 아껴야 하는데, 아낀다는 게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기 전에 딱 1분만요. 발목을 돌려주고 다리를 살살 구부렸다 펴보세요. 그 1분이 시작이에요. 작은 것 하나만 바꿔봐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든든 시니어 튜브였습니다.